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도너리스탁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제가 어디서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녁 방송을 조만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일단 노란톡방 잠시 열어놨습니다. 이따 문 닫을 거예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 이따가도 이거 방송 끝나면 소통 방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뭐 불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장 끝났잖아요. 그렇죠? 장 끝났으니까 소통 방송에서 또 깜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따가 요거 이제 방송은 7시에 끝날 거예요. 이제 30분짜리인데 원래 이제 과거 이제 그 지난주까지 지지난주였나요? 신의 한 수에서 했었던 그 포맷을 가지고 도너리스탁에서 시장 얘기랑 그다음에 시장 점수랑 그리고 오늘 종목들 움직였던 흐름들, 일단 시장과 그다음에 섹터들 움직였던 걸 보면서 시간이 좀 늘어났죠. 그때서는 막 6분, 8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 얘기하다가 종목 얘기할 시간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담도 뒤에 조금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 상담은 안 할 거고요. 유튜브 상담하고 문자 상담만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몇 개 해주다가 딱 끊고 바로 저는 또 사무실에 가서 공개 방송을 또 열고 여러분들한테 또 1시간 동안 또 공개 방송에서 또 소통 방송 할 건데 공개 방송 들어오는 방법은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이제 주소를 올리면 거기 주소에서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 소통할 수 있는 또 유튜브 방이 또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날인데 오늘 처음 하는 건데 기존에 있었던 포맷은 맞지만 일단은 해보고 나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할 건지도 해볼 건데 일단 이전에서 이제 그 신의 한 수에서 시장 얘기를 했듯이 먼저 시장 얘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밀렸어요. 근데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오늘 코스피 차트는 계속 밀렸죠. 이게 5분 차트입니다. 아침에 시세를 줬다가 2,405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밀려 내려갔는데 코스닥은 보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웃기죠, 그렇죠? 과거 시장이 약했다거나 아니면은 급락하거나 약할 때에서는 계속 쭉쭉쭉쭉쭉쭉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굉장히 잘 버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장이 강해서 그래요, 생각보다. 물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꼈을 겁니다. 일단 지금 미국 선물하고 유럽 선물이 아까 장중에서는 아침에서는 플러스였는데 이제 오후장에서는 죄다 밀려 내려갔죠. 선물이 죄다 밀려 내려간 바람에 자, 지금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선물 지수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낫네요.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일단 미 선물이 아까 전에 이제 마이너스 1%까지는 아니었고 한 0.8, 0.5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플러스로 좀 전환하는 느낌이거든요. 큰 변동성은 없을 거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선물도 아까 전에 좀 이제 마이너스로 좀 많이 좀 아주 많이는 아니고 조금 흔들렸다가 지금 다시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지난주에서는 이제 CS, 크레딧 스위스 파산 사태랑 그다음에 SVB 은행 파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흔들흔들 거렸는데 어제 UBS에서 인수하겠다, 3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상쇄를 하면서 아침에서는 미국 선물하고 유럽 선물이 괜찮았어요. 근데 흔들리니까 왜 흔들리냐라고 뉴스에서 얘기하기를 FOMC를 앞두고 흔들린대요. 뭐 하여튼 뭐 죄다 흔들리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 건데 근데 많이는 안 빠지죠. 그러니까 FOMC 눈치 보기로 지금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FOMC가 23일 날 새벽에 있어요. 목요일 날 이제 새벽에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일 날 넘어가는 목요일 날 새벽에 있는데 그거를 앞두고 흔들렸다라 그러는데 그래서 도대체 뭐 얼마나 흔들렸는데 자,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보면
미국 시장, 자, 나스닥. 자, 중요한 건 지금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돌려놨어요. 다우존스는 돌려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약하거나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돌려놓은 거 없다라는 거는 이제 나스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면 얘가 나스닥이 가면 좀 이끌어주겠죠. 저는 돌아간다라고 지난번 공개 방송에도 얘기를 했는데 나스닥은 돌아갈 거예요. 다우존스도 따라갈 거고.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은. 그래서 나스닥은 여기만 안 깨지면 돼요. 61선 있죠? 그리고 11,000. 사실 1700까지는 밀려도 눌림목입니다. 하락엔자로 내려와도 상관이 없는 자리인데 근데 이까지 돌려놨다면 그러면 여기 넘어갔잖아요. 지금 살짝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이미 돌려놨다면 굳이 머리 아프게 1700까지 내려오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FOMC 23일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때 전후로 해서 12,000으로 붙여놔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도 2,450 안착하고 2,50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12,000을 넘어가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럼 다우존스도 이쪽으로 따라가겠죠? 그럼 유럽 시장도 얘는 많이 올라와서 사실은 뭐 안 올라가도 되는데 얘네들은 월봉상으로 거의 신고가권에 있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좀 빠도 상관없어요. 빠지면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나스닥은 많이 안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월봉으로 보면 은 나스닥은 이렇게 생겼죠. 유럽을 월봉으로 보면 유럽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나스닥은 이만큼 빠졌어요. 빠진 폭은 마이너스 33%. 다우존스도 고점 대비 20% 빠졌지만 많이 들어줬다가 지금 다시 빠져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월봉입니다. 마이너스 25% 빠졌다가 올라갔죠. 다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다시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서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안 빠진다면 그리고 지금 선물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느낌인데 물론 장 끝나봐야 압니다. 오늘 미국 시장 끝나고 유럽 시장 끝나봐야 아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일단은 저의 눈이고 제가 봤을 때에서는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질 것 같고 왜냐면 빠질 거였으면은 벌써 SVB 은행 파산 이슈로 인해 갖고 벌써 급락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유럽 시장도 CS 은행이 파산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이미 급락을 했을 것 같은데 이미 거기에서도 뭐 빠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해결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하고 FOMC를 앞두고 이제 그것만 지나면은 미국이 아까 얘기했었던 12,000 쪽으로 갖다 붙이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죠. 넘어가면 좋은 거고 일단 12,000 쪽으로 붙여놓으면 코스피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일단 붙여놓을 거예요. 이쪽으로 붙여놓으면 여기가 이제 딱 한 컷 남았거든요. 이제 2,500까지. 그래서 미국 시장이 돌파가 되면 좋은 거고 돌파가 안 되면 그냥 상단권역에서 그러니까 강한 상태에서 박스권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뭐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미국 시장이 여기 저점이 깨지는 거죠. 자, 일봉으로 다시 돌려서 11,000 깨지고 1700 깨지고 제일 안 좋은 게 10,000 깨지는 거. 그러니까 1700까지 괜찮은데 10,000 깨지면은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2,300 깨지고 뭐 2,200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서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유럽 시장 좀 빠도 상관없어요. 뭐 일본 시장 빠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저기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것만 안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 뭐 2,300, 2,200 깨질 일 없으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시장 점수를 좀 얘기를 하자면 시장 점수는 한 75점 미 정도로 일단은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는 이따가도 이제 종목 두 가지 좀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뭐 시장은 아까도 코스닥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한 80점 우. 그다음에 지금 섹터로는 오늘 좀 시스템 반도체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85점 우. 85점이면 좀 괜찮은 점수죠. 아마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저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자, 우리가 이제 그 성적표를 보면 수미양가가 있잖아요. 수하고 우는 괜찮은 성적이에요. 근데 미부터는 사실은 미부터 미양가 이쪽을 아마 점수를 맞으면은 집에서 좋은 얘기를 못 듣죠. 아마 꾸지람을 듣거나 때로는 맞기도 하죠. 그래서 수하고 우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 점수. 그래서 받아쓰기 점수로 보셔도 되고 뭐 수학 점수로 보셔도 되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수미양가로 그래서
90점 이상은 수고, 80점 이상은 우고. 이제 그래서 점수로 표현을 하는 건데 시장 점수가 75점 미라는 얘기는 되게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아예 그냥 안 좋거나 할 때는 양하고 간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양이 이제 미가 이제 70점 이상이니까 양이 60점, 65점을 얘기하는 거고 가가 이제 50점, 55점 그 밑이 이제 간데 그래서 양하고 가만 아니면 미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70점, 75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대강 뭐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시장이 뭐 여기가 깨지면은 그때서는 뭐 70점이나 75, 뭐 65점으로 내려갈 텐데 뭐 시장이 여기가 안 깨졌으니까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양봉으로 뻗쳐 올리게 되면 바로 뭐 80점, 85점으로 바로 바뀔 수 있고 오늘 미국 시장에 근데 FOMC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여기서 변동성을 크게 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제 3일 남았죠. 그래서 3일 동안에서 미국 시장이 잘 옆으로 이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V자 급반등이 아니고 미국 시장은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이거 지난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 해줬던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은 돌아가는 거지 V자 급반등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근데 돌아 올라가게 되면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종목 얘기를 좀 넘어서 하자면 이제 두 번째 자 종목 얘기는 먼저는 이제 퍼스텍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텍은 사실 이제 이것도 아침에 표역 종목으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수익이 28% 가까이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퍼스텍 일단은 국정원에서 북한이 이제 올해 무인기로 주요 시설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언급을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있다 파괴 가능성 언급을 하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 드론 관련주 이제 상한가 간 놈이 있죠 에스코넷이라고 에스코넥 상한가였나? 상한가 맞죠? 상한가를 간 얘도 이제 드론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 거래량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이슈를 타고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뭐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PC 디렉트 이것도 드론 관련주로 돼 있는데 오늘 6%대 강세. 근데 사실 얘네들이 아침에 더 강했었어요. 아까 코스피를 보면 알겠지만 코스피가 밀리다 보니까 다시 밀린 건데 그러니까 에스코넷, PC 디렉트, 그다음에 네온테크, 뭐 베셀, 퍼스텍, 휴니드 이게 이제 드론 이제 테마주들인데 차트가 바닥에 있죠 아직 앞에 거래가 많이 실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그 시장이 맞다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11,000이 깨지고 우리나라가 2,200이 깨지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하락장 또 다시 가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 시장만 나오지 않는다면 바닥주들은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올라가는 척하다가 밀리기는 했지만 얘가 제가 볼 땐 끝난 게 아니다. 얘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모든 패턴주들은 테마주들, 바닥주들 그러니까 테마가 많잖아요. 뭐 사료도 있고 비료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OLED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오늘 보면은 화장품도 강했었죠. 마스크 해제 이슈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나스닥 선물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아예 영국 선물도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근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쨌든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PC 디렉트 같은 이 차트들은 자 차트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바닥주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갖고 있다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10,000원 돌파할 때까지 10,000원 돌파하게 되면 이게 에스코시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될지도.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 에스코넷 같은 경우도 올라가기 전에서는 몰랐어요. 그렇죠? 바닥에 있을 때. 바닥에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씨 이것도 주식이냐 맨날 2년 동안 빠지니까 얼마나 이걸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원망을 줬던 종목이 지금 금요일 날도 굉장히 많이 갔어요. 17%? 16.82니까 17%. 오늘은 아예 상한가를 가버리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 이게 몇 프로를 간 겁니까? 3일 만에. 1,000원짜리 종목이 1,865원을 갔으니까 86%간 거잖아요. 86%. 3일 만에 갔어. 3일 만에.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드론 섹터들입니다. 드론 관련주들 보면 PC 디렉트. 바닥에 있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자, 네온테크.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 좋은 거예요. 지금 종목들이 오늘 안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불안해서 그렇지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 주기만 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자리 12,000을 일단 붙여놓고 넘어가 주면 땡큐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2,450을 가고 2,500을 넘어간다. 그럼 이런 애들이 어디 가겠어요? 밑으로 가겠습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아까 걔가 좀 더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어쨌든 네온테크 이렇게 생겼고 베셀. 베셀도 최근에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만 2,450, 2,500으로 붙여놓으면 얘도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퍼스텍이 아까 전에 이제 이게 이제 표역 종목을 원래 줬던 건데 오늘 그냥 종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패턴을 봐봐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이제 수렴형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진 거예요. 빠질 만큼 빠지고 수렴으로 만들어 놓고 바닥에서 보면 이걸 늙혀 보면은 여기서 다중바닥형이라 그러죠. 다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거래량도 듬성듬성 실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퍼스텍이 이제 미사일 관련주, 드론 관련주 뭐 등등 이쪽에 돼 있는데 패턴도 굉장히 좋고 거래량도 좋고 시장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2,200이 깨지면 모든 종목들은 다 안 갑니다. 저는 근데 지금 2,200이 깨지는 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돌아 올라가면서 B급 상승장이 온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만간에 2,500을 돌파를 하겠죠. 천천히 가든 급하게 가든 그건 뭐 세력들의 마음인 거고 지수가 2,500을 돌파하는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봐봐요, 이거. 이게 요만큼 올라가기를 이렇게 못 갔던 적이 있었느냐. 이거 여기도 올라갔었고 여기도 올라갔었고 과거에 저 정도 올라간 거는 1, 2주면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거지 갈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을 일부러 괴롭히면서 종목을 털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겨우니까 버리겠죠. 아니면 지금 강하게 맨날 움직이는 많이 떠 있는 2차 전지 달라붙겠죠.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이제 그게 본격적 고점에서 흔들리게 되면 이제 바닥주들이 움직이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강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이 예전에서는 떨어져 있던 종목이 원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제가 처음에서 에코프로, BM 바닥에서 많이 얘기했을 때서는 그때 당시에는 다른 섹터가 더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2년 지나니까 그쪽이 더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어쨌든 시장만 조금만 더 받쳐주고 움직이면 그럼 퍼스텍은 어디로 가느냐? 요거를 넘어갑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이거 넘어갈 거예요, 여기. 고점을 여기를 넘어가면 한 번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넘어가요. 바로 하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요걸 넘어가게 되면 뭐 이쪽으로 가겠죠. 5,000원 쪽으로. 그 5,000원 쪽으로면 지금 이게 이제 아침 방송에서는 이거를 한 28% 정도 수익률로 지금 아침에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만큼 더 올라가면 35% 더하면 대략 한 60% 올라가겠네요. 왜냐면 이게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28%에 대한 35%를 더 계산을 해야 돼요. 플러스 35가 아닙니다. 대략 28%니까 뭐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겠죠. 이쪽에서 28%면은 이쯤이겠네요. 가격대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서부터 5,000원 가면은 63%, 그렇죠? 그랬습니다. 어쨌든 넘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시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주들, 이런 패턴주들은 다 좋아 보인다. 자, 그리고 휴니드도 한번 보면은 볼까요? 자, 휴니드. 이것도 바닥 종목이네요. 모양 이쁘죠? 얘도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바닥주들은 언제 간다? 자 2,200 깨지면 좀 전에 좋게 얘기했던 거 다 취소입니다. 지수 2,200 깨지면 뭐가 좋아 좋기는. 2,200 깨지면 좀 전에 얘기했었던 에스콘에 어디로 가는 거냐? 물론 얘는 많이 강하게 움직여서 지수 2,200 깨져도 여기 저점은 안 깨질 것 같은데 그래도 깨져야 돼요. 지수가 2,200 깨진다. 다시 하락장으로 내려간다. 얘 그러면 500원, 400원 가야 돼요. 지금 1,800원이죠? 500원, 400원 가야 되는 거고 아까 좀 전에 좋게 얘기했던 퍼스텍 지수가 2,200이 깨진다. 그러면 이건 뭐 2,000원 내려가야죠. 1,000원으로 해요. 1,000원으로. 근데 지금 저는 지수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 깨지고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가온칩스인데요. 가온칩스. 이게
자, 일단 오늘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가 된 이유는 이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뭐 정부 발표라든지 뭐 글로벌적인 반도체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 생태계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수출 투자 전략 회의를 열고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했겠죠. 이 얘기를 이제 16일 날 지난주에 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올해 파운드리 매출을 좀 올리기 위해서 뭐 300조 클러스터 그 공장 짓는 거 얘기도 나왔었고 뭐 등등 어쨌든 정부든 기업이든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마 수요일 날 내일도 아마 반도체에 대한 뭔가 얘기가 있을 거라고 뭐 일정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은 지금 차트를 보면은 다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가온칩스도 있지만 코아시아. 자, 일단 정고점을 돌파했다, 거래 실리고 돌파했다라는 얘기는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흔들리고 FOMC 앞두고 흔들렸다라는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지금 시장 불안하냐 그랬더니 불안하다는 사람이 3분의 1. 그래도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 같았었으면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나 절반 정도 됐을 텐데 안 불안하대요. 제가 노란톡방에 투표를 올렸거든요. 어쨌든 안 불안하다,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는데 지금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가온치스는 정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를 실렀죠. 이게 하락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아시아. 이거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선수들은 오늘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는데 굳이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도 할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서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냥 가져가는 쪽으로 보면 되는 거고 뚫었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가겠죠. 뭐 어디 빠질 일이 있겠어요. 자, 이제 돌파하는 건데, 자 AD 테크놀로지는 따라가는 거죠. 걔네들 돌파했으니까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저항대를 돌파 못하면 다시 눌릴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제 흐름들을 쫓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냐? 자 아진엑스텍을 보게 되면 이것도 쫓아가면 안 돼요. 차트는 무지하게 강한데 이것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상승 N자를 줬잖아요. 목표를 줬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거죠. 이것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쪽이고. 자,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이것도 저거 좀 돌파죠? 그러니까 이 차트를 이틀로 돌려놓으면 이런 식의 있는 차트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미 돌파가 된 상태에서는 이미 좀 늦었어요.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보다 보면은 아직 안 움직인 게 있을 거예요. 어버 반도체는 좀 덜 갔네. 덜 갔는데 이걸 돌파 못하면 또 눌릴 거니까. 근데 이것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왜냐면 앞에 있는 애들이 돌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버반도체 혹시 갖고 있거나 노려보려는 분들은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시그네틱스. 이 차트도 이쁘죠? 이것도 거래가 좀 들렸으니까 아직 돌파 전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어차피 빠져봤자 크게 안 빠져요. 8%, 10% 잘 안 빠집니다. 한 3, 4%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넘어간 놈이 있고 아직 못 넘어간 놈이 있는데 이런 애들. 그리고 이거하고 아까 전에 하나마이크론 요거 이틀로 돌리면 요 모습하고 지금 시그네틱스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뭐 이중바닥형으로 봐도 되고 어쨌든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는 얘도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NCN 올라간 거 없죠? 이거 거래 좀 실렸고 이것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 쪽인데 이거는 초보자들 매매해도 나쁘지 않아요. 뭐 빠질 자리가 없잖아요. 전저점 자리 지지하고 있고 이런 바닥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움직인 거란 얘기입니다. 텔레칩스 이것도 아까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정받으면 괜찮은 종목이고 그리고 SN 에스텍 SN 에스텍 저기 있네요. SN 에스텍 이것도 벌써 돌파를 했구나. 또 굉장히 강하죠. 어쨌든 먼저 가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이런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DB하이텍
DB하이텍 이것도 넘어가기 전에 있는데 이런 애들이 조정받을 때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시스템 반도체 보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도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못 간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이거 DB하이텍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을 조정받을 때 공략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종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2200이 안 깨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지금 패턴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딱 30분짜리 방송이다. 그래도 6분, 8분 하는 것보다는 좀 길어져서 종목 설명을 할 수 있는 좀 시간이 좀 많아 좀 다행인데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종목 설명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이거 추천주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 이런 패턴들이 좋아 보이니까 관심 있게 보셔라. 그리고 이런 게 움직일 거다. 잘 적어놓고 있다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뭐 소통방송에서 나중에 얘기했던 것들 잘 체크해갖고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봐봐라 여기 바닥에 있었던 DB하이텍 갔죠? 하나마이크론 갔죠? 뭐 아지네스텍 올라갔죠? 이런 애들 움직였죠? 커봐요 움직이잖아요. 정말 바닥에 있는 이런 애들이 따라가죠? 먼저 가는 놈이 있고 뒤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실전 매매 정수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거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역시 모자르네요. 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53.9% 수익을 날 종목인데 12월 20일 날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거는 아예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바닥에서 지금 이제 있다가 처음에서는 잘 안 움직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서정지 회장이 복귀한다는 소식 때문에 움직였는데 거래가 실렸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실리니까 바닥주가 거래가 실리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기 때문에 아직 조정의 시그널도 없고 그동안 빠진 게 크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있고요. 이제 조정받으면 다시 뭐 5만 원, 2만 5천 원 떨어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박스권으로 간들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런 흐름이 온들 나중에서는 다시 결국은 크게 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종목들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24만 원짜리가 75%가 빠져서 이만큼 빠졌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 올라왔는데 물론 이 정도 올랐으면 제 아침 방송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팔고 가는 거예요.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면 되고 지금 매매할 종목은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가져가면은 이게 다시 뭐 6만 원으로 깨질 일은 없어요. 지수가 2200이 안 깨지는 이상. 어쨌든 그렇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종목을 쭉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상담으로 좀 빠르게 한번 가볼 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4분 정도 남았네요. 종목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번 상담을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종목. 자, 유튜브 상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상담을 많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아서 이거 끝나면 소통방송에서 또 소화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30분짜리 방송이라서 시간 되게 잘 가네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시간 너무 빨리 가. 자, 일단은 우림 TPS라는 종목이 들어왔네요. 우림 TPS. 차트 무지하게 좋네. 자, 매수 가격이 보니까 1,400원에 10%. 이게 물린 게,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은 이분 물린 자리가요, 2010년도 이후로 거의 최고점에 물린 거죠. 1,400원이면 이쯤이니까. 물리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물리면은 안 되는데. 근데 물렸는데 지금 이게 빠져나올 겁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빠져나올 건데 이게 장이 좋아서 그래요. 하락장에 걸렸으면 작년에 다른 사람들은 최고점에 걸려가지고 60%까지 70%까지 깨진 종목은 많았는데 이거는 지금 이게 작년 7월 달이니까 여름이죠. 그리고 12월 달 5개월밖에 안 깨졌어요. 5개월 정도 깨졌다가 지금 반등을 주면서 이제는 좀만 더 올라오면 이제 수익으로 바뀔 텐데 지금 차트 모양을 보니까 지금 장이 좋아서 그래요. 이들 원래 텄고 거래량 패턴도 좋으니까 대신에 이게 수익으로 바뀌면 한번 파는 게 좋습니다. 더 못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13년 동안의 최고점 부근에서 물린 거기 때문에 한 번은 팔아줬다가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사시는 게 좋고 아마 이 차트는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000원, 13,000원 넘어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얘기 듣고 가져가지 말란 얘기예요. 욕심이 생길 건데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수익 나면은 팔았다가 다시 싸게 내로만 사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바닥에 종목들 많아요. 여전히 70% 80% 빠져있는 종목이 많은데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시스템 반도체도요. 되게 안 움직였던 1년 동안 2년 동안 빠졌던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할 것들은 많으니까. 자, 두 번째는 자 다음은 자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솔루엠. 자 25,500원에 30% 25,500원 이것도 수익 나셨네. 자, 전고점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고 기가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고 자, 이것도 장이 좋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올라갈 거예요. 27,500원 정도 올라오면 나중에 다시 물어보세요. 일단 전고점 돌파해서 돌파한 종목은 파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마무리를 할 건데 이 상담으로 끝난 건 아니고요. 잠시 뒤에 제가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공개 방송을 들어오고 싶으면 지금 노란 톡방을 열어놨거든요.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이따가 주소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는 1시간 동안 다 못한 상담 방송 여러분들 진행할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그럼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도너리 스탁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이제 뭐 항상 하던 대로 여러분들 그 키워드 시간 하고요. 오늘장 리뷰 간단하게 하고 오늘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장 키워드 사우디 자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증시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뭐 거의 점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들이 있는데 아스타라든지
보시면 이제 뭐 일정 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종목 탈피 뭐 이런 이슈가 있긴 했는데 아스타 그리고 뭐 에스코넥 뭐 이런 종목들이 코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사우디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붙었죠. 뭐 미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앞전에 한번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사우디에서의 이런 투자가 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 이런 뭐 수혜를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사가 나오거나 이제 이런 투자가 확정이 되면 보통 이제 점상이 되는데 여기 이제 미코바이오처럼 다음 날은 또 정상적으로 우리가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일단 좀 큰 호재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시에 뭐 분봉상에서 또 내리다가 방향을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런 구간들을 잘 노려가지고 공략을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또 큰 수익들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또 어떤 기업들이 사우디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주가가 급등하게 될지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한두 종목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를 이뤄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키워드로 메타버스를 제가 좀 선택을 해봤는데 사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꽤나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돌이켜 보면요, 에스코넥 이게 이제 VR 관련주였단 말이에요. 이 사우디 관련해서 투자 받는 데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코센 같은 경우도 코센은 뭐 딱 그렇게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오늘 대부분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 5에서 한 10% 정도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 에스코넥이 이제 상한가 가면서 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딱히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VR, XR 관련해서 어떤 호재거리의 이슈가 대단히 있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나라고 살펴보면 딱히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에스코넥에 의해서 좀 올라가지 않았나. 근데 차트 흐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보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한데 보시면 주가 조정 받고 다시 이제 상승 흐름으로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좀 크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잖아요. 지금 현재 대단한 실적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들어서 이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AI 관련주들 굉장히 강했잖아요. 지금 돈은 안 벌지만 미래에 굉장한 성장, 인류의 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XR이나 VR 이런 부분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로봇도 그렇고 지금 다른 앞으로 성장성이 막 기대되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가는 것도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당장 현재 주가만큼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에 조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메타버스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장비 관련주들이 꽤나 많이 올랐어요. 2차 전지 장비주들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었는데 반도체 장비주들도 원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2차 전지 장비 관련주죠.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좀 괜찮게 움직이고 있고,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좀 괜찮게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서 검찰에서 금감원의 이런 주가 조작 혐의 이런 부분 때문에 개파락했죠. 그러나 주가를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시총 2위 이렇게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오히려 상승을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 함께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땡겨 올렸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왜 제가 정부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반도체 300조 클러스터 만든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6대 산업을 선정을 했잖아요. 이제 반도체,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산업들 6개를 이제 정부에서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겠다. 미래 먹거리로 이제 키우겠다라는 이제 정부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안에 들어갔던 뭐 바이오주들 오늘 보면 바이오주들이 꽤나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뭐 HLB도 조금 올랐고 까나리아 바이오도 굉장히 좀 괜찮게 움직여줬었고요. 한스 바이오 오늘 또 급등을 해줬고요. 지금 보면 박셀 바이오 오늘 또 바닥권에서 굉장히 또 크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주들이 지금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바이오 종목들이 두세 달 안에 바닥에서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정부 정책과 좀 맞물려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것도 정부 정책, 그다음에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미는 그런 산업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키워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매를 좀 붙여볼 만한 종목들은 꽤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뭐 수익이 안 나신 분들도 많겠지만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붙었다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이런 장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은행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시스템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FOMC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금리 인상은 그냥 베이비 스텝 할 거예요. 근데 그 베이비 스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시고요.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께 지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이 추세가 약간 꺾이는 것 같으니까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죠. 하지만 시가가 갭 하락 출발한다든지 시장이 하락 출발할 경우에는 저점 매수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브리핑 올려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거고요. 도너리포트에 편입하는 종목들 있죠. 그리고 제가 저녁 방송에서 이제 주식 리그에서 소개해드리는 배트맨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도 여러분들 매매 타점,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 건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해야 되는 전략까지 제가 다 제시를 해드리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고 또 오늘 같이 안 좋은 장에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것들도 제가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들을 장중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코너죠. 종목 상담입니다. 문자로 문의를 주셨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자, 매수가가 1083원에 비중이 10%신데 보자. 만 원이네. 만 원이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아하, 이거를 아직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신데 다산 네트워크스 이거를 왜 이렇게 오래 계속 가지고 왔을까요? 자, 일단 시가총액 1,300억이고 바닥인 거는 같습니다. 이 팬데믹 때 지금 만들어진 저점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이 구간을 지켜내면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일단 좀 희망이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자, 2002년 지금 20년 동안 만들어져 있는 박스권 하단 자리예요. 여기는 지켜주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업 분석을 본다 하면 일단
코스닥 종목인데 계속 적자네. 이게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재무제표 별도로 보니까 아직은 2021년도에 흑자였고 뭐 2020년도에도 흑자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는 뭐 회사는 멀쩡하네요. 그러면 일단 시간 좀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이제 통신 장비 관련주로 들어가 있는데 전장 산업을 지금 신사업으로 채택을 해갖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솔루에타가 지금 최대 주주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요 지금 신사업 하는 데 있어서 자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시켜야지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바닥인 것 같으니까 이대로 보유하시고 상패 걱정은 아직은 할 필요 없다. 한 2, 3년은 상패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년짜리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거 뭐 10,000원을 여기서 손절해가지고 뭐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냥 요 3,500원 최저점이거든요. 며칠 전에 만들어진 거. 여기는 안 깨지는 게 일단 좋다. 이렇게만 생각해 두시고 뭐 깨져도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이악 물고 그냥 버티셔야죠. 추가 매수는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리막길 이렇게 추세 쭉 내려오는 흐름이잖아요. 요거 끝나고 방향을 좀 돌려 올렸을 때 지금 가격보다는 비싸게 살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바닥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온 이후에 추세가 상승으로 돌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뭐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장 산업 새로 진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업 보고서 이런 것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의 주담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그냥 물어보세요. 잘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보유 의견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나중에 추가 매수해야 되는 시점인가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전화 준비되어 있네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코스닥에는 RS 오토메이션요. RS 오토메이션. 네, 자, RS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 이거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18,000에 30%입니다. 아이고, 어저께 사셨네. 예, 며칠 전에. 어제 아니 금요일 날에 이거를 네, 금요일날 따로 들어가지고. 그 선생님도 비중 한 방에 딱 30% 질러버리신 거예요? 예. 이거 왜 여기서 사셨을까? 여기서 혹시 뭐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기술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었나요? 주위에서 이제 그 회사가 좋다, 로봇이 앞으로 갈 거다 그런데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좀 그래 됐습니다. 이 갭이 아침부터 이렇게 크게 뜬 거는 시세 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RS 오토메이션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A라는 그 감속기 관련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SPG하고 뭐 SBB테크하고 두 개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좀 시세가 막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로봇 관련주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다 같이 이제 좀 부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그전에는 이제 로봇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다가 이제 SPG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이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저는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막 실적이 막 대단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매출은 꾸준하게 지금 뭐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적이 좀 많이 정체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내년 정도 한 86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지? 실적적인 부분만 보면 아쉬운 그런 회사입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1,400억, 1,500억 영업이익을 내면 영업이익에서 이제 그러니까 매출이 1,500억 나오는데 거기서 영업이익률이 한 10% 되면 한 150억은 영업이익이 나와야 된다, 그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10%가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니까 굉장히 이제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기업적인 내용에서는. 근데 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지금 저출산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초저출산에다가 초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것은 팩트고요. 그러면 이런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동화, 이런 뭐 로봇 이런 쪽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섹터는 저는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너무 크게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발주입니다. 일단 선발대가 SPG라든지 이제 돈을 잘 벌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네네.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시고요. 저는 이 종목이 조정 지금 한 이틀 받았잖아요. 윗꼬리 달면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네네. 요게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이제 박스권 돌파한 자리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 전에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요 갭 구간 정도는 한번 메우고 갈 가능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갭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만약에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 그러면 19,000원 정도 일단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 분할로 조금 정리를 하시고 비중을 좀 줄이세요, 선생님. 30% 정도 넣을 만큼의 그런 회상가라는 생각엔 좀 의문이 있어요. 물론 예. 뭐 기업이 사실 좋지 않아도 테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올라갈 수는 있다 생각은 하고요. 뭐 시세도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후발주라는 거. 저는 이제 후발주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후발주라는 관점에서 일단 비중을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뭐 실적 안 좋아도 테마 붙으면 다 가잖아요, 그죠? 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줘갖고 19,000원 오면 비중 절반은 줄이고 조금 지켜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십시오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분도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제이오로요. 제이오. 6만 원에 20%인데요. 이거 어떻게? 제이오 얼마에 20%라고요? 26,000원에. 아, 26,000원 수익이시네요. 네, 그런데 3만 원까지 가져가야 되나 어떻게? 자,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이오 제가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업 내용이 이 CNT 2차 전지 그 촉매제로 사용이 되나? 뭐 아마 그럴 거예요. 도전제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탄소 나노 튜브잖아요. 선생님 요거 알고 계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좋다 해서 샀는데요.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좋다 해서. 일단 CNT라고 해서 카본 나노 튜브 이거 이제 약자인데 제이오에서 이제 만드는 이 카본 나노 튜브가 뭐냐면 우리 보통 전선 같은 거 구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요거보다 강도가 뭐 강철보다 강도가 뭐 100배인가 1000배인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전도율 그러니까 이 전기가 흐르는 때 저항을 받잖아요, 보통. 네. 근데 구리가 그나마 저항을 덜 받고 가격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구리를 쓰는 건데 이 CNT 같은 경우는 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구리보다 뭐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굉장히 적은 뭐 그런 소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앞으로 더 많이 가능해지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선에 들어가 있는 구리들은 다 사라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미래에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그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전기 자동차에 이 CNT 관련된 이 소재를 사용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내에서 이제 CNT를 생산하는 기업들 보면 LG화학이라는 대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금호석유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좀 뭐 작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시가총액 면에서 좀 이렇게 1조 이하의 개별 종목이 CNT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은 제이오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의 실적 예상치가 매출 1,500억에 영업이익이 30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20% 넘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지금 뭐 시가총액이 8,5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장부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고평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아마 2차 전지들 굉장히 강한 흐름 속에서 이제 상장을 했고 그런 수혜를 좀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거를 선생님이 뭐 너무 장기적으로 보신다거나 뭐 그러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익절가를 선생님 잡아야 되잖아요. 26,000원 여기 사셨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지금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고, 근데 보면 이런 저항 자리가 이제 딱 있는 구간에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선생님 매수가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선생님 매수가 오면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어떻게. 지금 수익이 한 10% 났었어요. 네. 근데 팔 때까지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수익 났던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선생님 매수가가 오면 손절을 한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 뭐 나중에 좋은 종목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더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죠? 좀 내려봐 사면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본다 이 생각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흐름은 상승 추세 흐름 타고 있으니까 저는 요거 여기서 만약에 한 차례 거래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딱 저항 자리 28,000원짜리 요 가격대 돌파할 가능성 높다 생각 듭니다. 그러면 한 29,800원에서 30,000원짜리까지는 올라올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만약에 그렇게 오면 선생님 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뒤에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수익 챙기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근데 아까 28,000원 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요 살짝 올랐다가 지금 28,800원 갔다가 밀렸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방향이 아직은 아래로 이렇게 안 꺾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6,000원이라는 요 매수가를 지켜내면 제 생각에는 상승으로 한 차례 올려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8,000원, 29,000원 요 자리가 저항인데 거기 뚫어내면 뭐 28,000원, 29,000원 그 정도 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8,800원, 700원 여기서부터 3만 원 사이에 분할 매도하셔라. 아시겠죠? 네, 그러면 내일 봤어야 되겠네요. 네. 뭐 만약 내일 시세 나오면 내일 파시면 되고 내일 만약 26,000원 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럼 팔래. 그냥 손절해야지.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셀트리온 제약 문자 상담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차트에다가 선을 딱 그어놨는데 쌍바닥을 딱 찍고 저항 자리 돌파하는 그림이 딱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해야지 했는데 이때 다른 종목 좀 하고 있는 게 집중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못 샀더니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너무 아쉬운 종목인데 지금 보자 매수가가 128,000원.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자, 128,000원이면 올라온 것만큼만 더 올라오면 매수가다 그죠? 비중 30%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데 보면 저항 자리가
11만 한 5천 원짜리도 있고요. 뭐 그전에도 뭐 전고 저항 자리도 있지만 이런 구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쉽게 깰 것 같고 11만 5천 원짜리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제약만 지금 굉장히 좀 강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올라오는데 이 종목만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이 갑자기 멈춰갖고 당황했는데 자 봅시다. 지금 셀트리온의 이 셀트리온 제약에 보면 이제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2022년도 이거 결산이 나온 거네요. 결산이 안 나왔죠. 결산이 지금 여기는 안 떠 있는데 요 아마 공시 내용 들어가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요구에 아마 전년도 대비해서 훨씬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기술적으로도 가장 뭐 괜찮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등 흐름이다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어떤 구간을 돌파를 했냐면요. 앞전에 이렇게 이제 뭐 고점을 형성했던 그리고 올라갈 때 또 지지를 받았던 그런 가격대를 지금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뭐 눌렸다가 갈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요 상단 자리에 저항 자리 딱 잡으면 11만 원 딱 적히는 우리 라운드 피겨 가격대가 있죠. 요 구간에 갭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이 일단 11만 원 근처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텐데 요 구간도 그냥 뭐 무난하게 무탈하게 좀 올라가지 않겠나 싶고 11만 5천 원 정도가 가장 강한 저항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큰 이 하락폭에 대한 중심 가격대가 한 13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 약간 시장 흐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시총이 조금 뭐 적은 종목들 그러니까 개별주들 뭐 1,000억 미만 이런 것들도 잘 올라가지만 이렇게 뭐 조 단위에 있는 종목들도 시세를 이렇게 하루에 막 15%씩 12%씩 막 이렇게 뽑아냅니다. 18%씩 이렇게 뽑아내요. 이런 게 약간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한 차례 앞에처럼 뭐 이런 눌림 조정을 한번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여기 1파, 2파, 3파, 4파 해서 5파 상승 이렇게 나오면 한 12만 5천에서 13만 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오래 기다리셨는데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냥 뭐 눈 감고 더 가져가세요 보다는 일단은 그 저항 위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챙기고 그 다음에 흐름을 한번 지켜봅시다. 이게 매수가까지 왔다가 다시 밀려버리면요. 그때 팔 걸 멘탈이 정말 더 안 좋아집니다. 이거 선생님이 완전 뭐 몇 년, 10년 이렇게 보고 갈 거 아니라면 한번 파세요. 아시겠죠? 왜? 밑에서 물타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도노 리포트 들어갈 텐데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종목들 봐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너리 포트 시간입니다. 일단 지난주 수익률 이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냥 수익률 지난 거 보지 말고 지난 종목 그 리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모베이스라는 종목인데요. 지난주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게 이제 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 대금이 이렇게 크게 이제 터졌던 이유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100억 뭐 이렇게 나오던 회사가 갑자기 뭐 700억 이렇게 나왔죠. 140억 나오던 게 700억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제 크게 한번 튀어줬고 지금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이런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평행 이동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채널 안에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지금 조정 좀 받고 있는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기대감을 갖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을 보고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요걸 요대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쪽에 보시면 이런 저항 자리들 돌파를 해서 올라선 구간에서 지금 오늘 아래 꼬리를 살짝 잡고 있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우리가 가는 종목이고요. 시장이 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실적만큼 확실한 게 없죠.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이 장대 양봉이 나온 기중봉 이런 구간을 지켜주면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손절가 이런 거 하단까지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분할로 좀 매수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 현대기아차 실적과 함께 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인데요. 오늘 제가 아까 정부 정책 수혜주 이야기 드렸잖아요. ABL 바이오. 이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박셀 바이오라든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요거 지난번에 배트맨에서도 이야기 드릴 때 요 바닥권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시세가 한번 또 크게 나올 거다.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시세가 괜찮기 때문에 흐름들이 한 번씩 올라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내에서 ABL 바이오를 제가 오늘 선정을 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조금 무거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주가가 여기서 지금 아직은 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정배열 초입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측을 하고 좀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간에 이제 매물대들이 좀 많기는 해요. 24,000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25,500원이라든지 이런 구간대 매물이 좀 강하게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바이오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인다라면 ABL 바이오도 한 차례 시세를 좀 크게 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내려올 때 거래량이 한번 팍 섰습니다, 그죠? 그래 이런 구간에서 이제 누군가 물량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때도 조정 나올 때 물량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저는 어떤 그 주포가 있다라면 주포들의 매집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력들이 막 올리면서 뭐 매집할 거다 생각하지만 항상 역배열에서 세력들은 사람들 손절을 하게 만들고 그 물량을 받아 먹는다,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바닥은 잘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누군가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모양을 봤을 때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지금 박스권 상단을 갖다가 돌파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 상단 살짝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까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도 이제 바이오 종목 지금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3월에 이제 그 암학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학회 좀 진행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전문 회사고요. 차세대 이제 뭐 뇌질환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 이게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이제 뭐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진행을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산오피에 1조 2천억 정도 되죠. 1조 2천억 정도 되는 기술 수출을 이제 했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요 앞에 이제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수출했다는 건 뭐예요? 일단 바이오 기업으로서 기술력이 일단 검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보통 단일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잘못되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데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10개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두 개만 뭐 잘 돼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1조 2천억짜리 기술 수출된 거는 뭐 마일스톤 따라서 이렇게 또 입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이제 이 바이오 산업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뭐 이런 거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러다가 또 다시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바이오 섹터도 다시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트렌드가 뭐다? 성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바이오는 항상 성장이었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ABL 바이오 오늘 제가 도노리 포트에 편입을 시키게 했고 뭐 대단하게 큰 수익을 노리는 건 아닌데 일단 매물대가 많으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관점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바닥권 종목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시간이 걸려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 차후에 올라갈 게 보이면 그런 것들을 미리 바닥권에서 조금 선침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의 접근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업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내일 시초가부터 분할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여기 지금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이탈을 하면 우리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큰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한 10%에서 한 11% 정도 됩니다. 손절 10%는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수익률은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최소 10% 손절을 가져가는데 내가 여기서 2% 먹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업사이드는 못해도 10%는 우리가 가져가야지 이 뭐 수지 타산이 맞는 그런 장사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생각하시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뭐 매수가에서 한 10% 정도 오늘 종가 정도에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제가 시간을 들여서 매수를 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조금 길게 생각을 하셔도 되니까 노란톡방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차후 흐름대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릴 거고 우리 YG 엔터테인먼트 제가 처음에 딱 이야기 드리면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고 시간 좀 걸렸죠. 한 달 정도 걸렸지만 한 20-30% 우리 수익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ABL 바이오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노란톡방 샵 0082로 이주현 딱 세 글자 보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가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들 보유하신 거 상담도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종목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도노리포트에 ABL 바이오 편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일장 전략인데 지금 시장이 미증시가 안 좋아요. 개파락 출발하면 제가 아침마다 노란톡방에서 브리핑 드리거든요. 오늘 시장은 이렇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으면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데 개파락 출발할 때는 조금 과감하게 베팅을 해볼 만합니다. 아직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시장이 갭이 크게 하락한다 그러면 시초가부터 매수 관점으로 좀 붙어보고요.
한 9시 30분 정도부터 방향이 좀 잡히거든요. 그 방향대로 보시고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하면 좋은데 2차 전지 장비나 로봇, AI, 정부에서 정책으로 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하나의 테마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